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학승입니다. 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네요. 그죠? 이제 마지막 병리학 강론 6장 외과 유방계 질환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의 구조적인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해부에서 아기가 젖을 빨면 신호가 엄마한테 가죠. 신호가 엄마한테 가면 피추이트리 그랜드 앞옆에서는 프로락틴이 나옵니다. 젖을 생산한다는 거고, 피추이트리 그랜드 후엽에서는 옥시토신 하는 거 있죠. 자궁 수축도 하지만 젖 배출을 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돼 갖고 유방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유방 질환은 보시면 부속 겨드랑 유방 조직. 그래서 이 유방 조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가슴벽이나 겨드랑이 같은 데 있다. 그래서 절제하면 유방암 발생률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또 뭐 선천성 함몰 유두 같은 거 있는데 나중에 임신하고 그 출산 정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통 제자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게 안 된다면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급성 유방염입니다. 어큐트 마스타이티스. 이게 보통은 모유 수유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전몸살처럼 막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막 황색 포도알균 이 가장 흔한데 열감과 함께 통증도 있고 부어 있기도 하고 이거 사실은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관 확장증도 있고 지방괴사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유가종성 유방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형을 위한 파라핀, 실리콘 이런 거 주입하거나 피어싱 같은 거 하면 유가종성 염증 변화는 언제 생기는 거죠? 급성이냐 만성이냐 봤을 때 이거 만성에 생기는 거죠.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다면 만성적 염증은 당연히 포린 바디 그러니까 외부 물질이 계속 있으면 나중에 만성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가끔 괴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조심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성 종양,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양성 종양들이죠. 섬유선종. 여자들한테 많이 있죠. 섬유 종양이더라. 그래서 이 유방 촬영술 해보면 높은 밀도와 석회화 같은 걸 볼 수 있죠.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이다. 파이브라 아데노마라고 하죠. 그리고 인트라덕탈 파필로마라고 해갖고 이거는 근데 사실은 다발성으로 오면 악성인 유도암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 이런 거고. 여성 유방형 에스트로겐이 조금 많아지면서 남자들도 유방이 조금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연령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성입니다. 악성. 그 서비칼 캔서에서도 보면 CIN이라고 해서 로실, 그 다음에 하이실 이런 식으로 나눠 놓듯이 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CIS, 칼시노마 인사투라는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CIS는 도관과 소엽에 국한된 경우에 보통은 암이라고 치는데 그러니까 아주 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 놨다는 거죠. 그래서 도관성 상피 내암종, 이래서 DCS, 그 다음에 소엽성 상피 내암종 이래서 LCS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내암종을. 그래서 상피 내암종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근데 상피 내암종은 단계에 있어서 초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별로 보면 이제 점액암종, 도관암종, 유관암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튜블라 칼시노마에서 DCIS와 LCIS가 보통 관련이 있고 이제 그 유두에서 혈액 분비물 같은 거 나오면 우리가 그냥 족보처럼 외우는 거죠. 파필러리 칼시노마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묻어나는데 약간 피가 좀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파필러리 칼시노마를 좀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남성 유방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악성 소엽 사이 버팀질 종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에서 하나 제가 넣어놨는 건데요. 리스크 팩터하고 프로그노스틱 팩터 정도는 한번 쭉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유방암이 잘 올 수 있느냐.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경우. 이제 여기 보시면 허트2나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면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죠. 안젤리나 졸리가 보시면 가족력 있죠. 엄마, 이모가 있고 유전 돌연변이가 확인이 됐다. 그 사람은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유방 조직을 절제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그리고 히스패닉 인종, 노인들, 그 초경이 좀 빨라도 유방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
초산이 늦어도 조금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도 충분히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고 에스트로겐도 그냥 장기간 노출되면 좋지 않다. 이거는 이제 폐경기 여성들한테 에스트로겐 쓸 때 조금 주의를 요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당연히 이제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고칼로리 섭취 이런 것들도 유방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봐놓으시면 되고 유방암이 생겼는데 이게 프로그노스가 안 좋다. 예후가 불량하다. 이런 거는 CIS 정도보다 침수 밤중. CIS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인베이시브한 그렇게 넘어가는 암종은 좋지 않다. 다른 장기에 있으면 당연히 안 좋죠. 림프절도 넘어가 있다면 벌써 TNM 스테이지 봤을 때 N 스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크다. 이건 T 스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염증 암종, 뭐 혈관 전이, 특수 조직형, 그다음에 뭐 조직 등급, 증식균, 뭐 그다음에 유전자 발이 이런 거 있으면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유방암의 자가검진 시기도 몇 번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월경 직후가 항상 그 시기에 해보는 게 좋고 나는 좀 월경 주기가 너무 불규칙한데요. 이렇게 되면 매월 같은 날 한번 실시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오다가 있죠.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꾸불꾸불하고 이게 이제 판막이 부서지면서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관이 늘어나는 거죠. 다리에 통증 같은 거 올 수 있다는 거죠. 경화요법, 스클레로테라피, 뭐 플레벡토미, 하이라이게이션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맥류를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맥류 실제 오답니다. 베드레스트하고 이거 수술 전에 보통 왔다는 거죠. 미드나잇 MPO 하라. 도플러 비너스 USG는 초음파를 통해서 딥베인은 괜찮은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이라이게이션하고 뭐 이게 발걸을 할 때 굉장히 크고 굵직한 딥베인은 살려놔야 되거든요. 물론 코라테랄 혈관들이 있지만 중앙 통로는 살려놓고 나머지는 조금 혈관을 제거해도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꼭 그 초음파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혈류 개선제나 압박 스타킹 이런 거 쓰기도 하고 혈류 개선제 정도 쓰기도 합니다. 하이라이게이션도 고위 결찰수를 하고 스트라이핑은 그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넣어 갖고는 밖에 불뚝불뚝 튀어나와 있는 거 한 번에 뜯어내는 거고 멀티플 어벌전은 하나하나씩 발걸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술하는 것보다는 뭐 레이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품을 집어넣어서 굳힌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약물 집어넣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떼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상 같은 경우에는 흡인성 화상, 전기 화상 이런 것들이 있다. 화상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9, 9, 9, 앞판 18, 뒷판 18, 오른다리 18, 왼다리 18. 다리 하나랑 조금 더 손상이 있어서 20% 넘어가면 좀 많이 잘 봐야 된다. 애들이 15%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비유엔 크라틴, 일렉트로라이트 좀 잘 보라고 했고 다시 또 적어놨네요, 그죠? 그리고 콜드 노멀 셀라인, 차가운 노멀 셀라인으로 쿨링을 해라. 조직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쿨링 해주고 번드레싱 해라. 뭐 실바딘 크림, 뭐 그다음에 참기름 냄새 나는 크림이 있어요. 이런 거 좀 미보연고 이런 거. 참기름 냄새 나길래 왜 참기름 냄새 나지 봤더만 정말 세스미 오일이 들어있더라고요. 신기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화상은 닥터든 주변의 의료진들이 노력했는 만큼 좋아집니다. 실제 환자와 같이 노력했는 만큼. 제가 인턴 할 때 기억이 나는데 당뇨 환자예요. 당뇨 환자인데 화상을 다리에 허벅지에 입었는데 종아리 쪽이었어요. 종아리 쪽인데 정말 처음에 봤을 때는 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5달 정도 입원하면서 인턴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쫙 치료해갖고 결국은 좋아져갖고 갔을 때 이제 그 굉장히 그 뿌듯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은 의료진이나 환자가 했는 만큼 좋아집니다. 상처 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익을 많이 주죠. 여기 보시면 노말셀라인도 주고 5% DW도 주고 여러 가지 수익도 주고 진통소염제도 줍니다. 범위에 따라서 수익 양도 결정되죠. 화상의 범위가 굉장히 큰 것 같으면 수익도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블리스트는 터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각종 수익에 관해서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장폐쇄 같은 경우에 일레우스 ob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뭐 배 쪽 수술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배가 아파갖고 왔는데 배도 굉장히 빵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복부 수술 기왕력이 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엠블레이션 많이 하면 조금 좋아지는 장운동도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스텝 레들 패턴이라고 탁탁탁탁 뭐 이런 특정한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CT를 찍어보고 이게 진짜 obstruction이 심한 건지 어떤 건지 피 검사에서도 만약에 염증 WBC나 염증 수치, 뭐 CRP나 이런 수치가 굉장히 높다면 수술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도 폐쇄가 돼 있다면 막힌 거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풀어줘야 되거든요. 디컴프레션 하는 방법이 L튜브를 넣는다든지 넣어갖고 내추럴 드레니지 시킨다. 렉탈 튜브 꽂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한 옵스트럼이라 생각되면 L튜브도 조심스럽게 삽입해서 디컴프레션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죠. 수액을 좀 많이 줍니다. 장폐쇄, 화상, 어큐트 판크라타이티스. 기억날란가 모르겠습니다. 급성 췌장염, 이자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수액을 많이 주는 질환이죠. 이머전시 익스플로레이션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개, 고양이, 뱀, 요즘에 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최근에 뭐 어떤 방송에 개를 잘 조련하는 사람이 불독한테 물려갖고 바로 병원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개는 개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이 치아에 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깍 물었을 때 이 피부 조직으로 인펙션,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한테 물린 상처는 바로 꼬매지 않아요. 딜레이 수치라고 해서 2, 3일 정도 경과를 잘 보고, 특별히 뭐 이렇게 압세스라고 하는 농이 생긴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꼬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딜레이 인펙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나 이런 것들도 잘 써야 되고, 생각보다 동물들의 교상, 물리는 상처가 이게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양이 생기면 온드 컬처를 해서 어느 항생제에 적합하게 반응하는지 꼭 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항생제, 진통제, 파상풍 주사 이런 거 기본적으로 보통 주고요. 여름철에 산에 갔을 때 뱀, 우리나라는 이제 살모사 같은 코박스라고 하는 이런 해독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파상풍 관련된 주사도 맞아야 된다. 딜레이 인펙션 가능성을 꼭 설명을 한다. 인시전 앤 드레니지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플린트에서 조직을 안정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뱀 교상이면 이런 놈들이 혈액 응고하고 혈액독이냐 신경독이냐 뭐 이런 거 있어요. 독탁신 같은 거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혈액독 같으면 이게 플레이트릿이나 PTPTT 같은 프로롱 타임, 소위 말해서 응고되는 시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상풍 예방을 위해서 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이, 이거는 어릴 때 맞는 거죠. 예방 접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 어른들은 이 2, 3번이 해당되죠. 아마 면역할 때 했을 건데, TD라고 있습니다. 톡소이드. 이놈은 능동 면역이죠. 10년 지난 경우라면 면역 글로불린과 함께 투여한다. 하이퍼텍틱 하는 놈은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원을 살짝 넣어서 몸에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능동 면역이고, 하이퍼텍틱 하는 건 항체죠. 실제 싸울 수 있는 놈을 넣어서 수동 면역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TD하고 하이퍼텍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부 자상 같은 경우에 칼이 어느 정도 배 쪽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아주 얇게 돼 있는 경우는 손가락 다 안 들어가죠. 그래서 좀 넓은 상처 같으면 손가락 넣어서 복막이 열렸는지, 가슴 같으면 흉막이 열렸는지 싹 집어넣어서 확인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탈 체크가 좀 중요하고, 위치와 정도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는 위치의 해부학적 구조가 어느 정도 되는, 어느 거 있을 건지, 손상이 있을 건지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가슴 사진 찍어보고 배 쪽 CT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헤모글로빈 같은 걸로 출혈 정도도 살펴볼 수가 있고, 수액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사제도 줍니다. 자, 운드 이그제미네이션 해야 되고요. 손가락 혹은 폴리팁 같은 거 쫙 넣어갖고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응급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주 칼부림 나서 다치는 경우, 뭐 저 흉부외과 있으면서 가슴 쪽 찔려서 칼 맞는 경우, 심지어는 가슴 쪽 칼을 맞아서 테이블 다이 하는 경우, 뭐 여러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운드 확인과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예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처치하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자, 6장 같이 한번 쭉 했던 거 쭉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드레기는 뭐 음식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에피네프린이나 덱사메타손, 페니라민, 안티히스타민 같은 거 쓸 수 있다. 샥이 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죠. 수액도 빨리 틀어갖고 볼륨 이펙트가 있는지 봐야 된다. 네블라이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심하면 도파민 같은 강심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녹내장은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게 맥락막 쪽에 밀려서 망막 쪽 손상으로 신경 손상 같은 거 올 수 있다는 거죠. 백내장은 수정 청탁이니까 바꿔주면 된다. 메니에르 디지즈랑 BPPV, 메니에르는 림프 쪽의 문제를 통해서 난청, 어지럼증, 이명, 이추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BPPV는 방골이관,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지럽죠. 그죠? 이런 것들. 안지, 니스타그무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외상이나 뭐 신경염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손해의 문제, 임팍션도 감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라식은 각막을 뗐다가 그 조치를 취하고 붙이는 거, 레이저 해주고 붙이는 거. 라섹은 알코올로 각막 상피편을 만든 후에 레이저 조사한다는 거. 그래서 부작용과 아픔, 부작용은 이기적지만 많이 아프다.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덜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죠. 유방암의 위험 인자들, 돌연변이, 가족력, 여러 가지 초경이 짧다든지 초산이 늦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량한 예후인자는 원격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고 유전자하고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한번 살펴봐 보시면 됩니다. 자, 화상 같은 경우에 수액을 많이 준다. 마약성 진통제도 쓸 수 있다. 아셉틱하게 물집은 터트리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뱀 교상 같은 거, 교상도 딜레이 인펙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봐야 되고 상처를 바로 닫지 않고 며칠 있다가 닫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상풍 관련해 갖고 TD하고 하이퍼테트. TD는 능동 면역이죠. 안티젠 주는 거. 그러니까 항원을 주는 거 스스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이퍼테트는 항체 자체, 치료제 자체를 주는 거다. 수동 면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그 8월 말까지 다 하고 여러분들 양리약이 이제 새로 나왔죠. 양리약이 새로 아이고 이렇게 양리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리약도 여러분들 그 강의하고 배우 따라가는데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교재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만 조금 빼서 이 다음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쭉 강의를 해부, 생리, 병리, 양리 들으시다 보면 계속 중복되고 하는 재미도 있으실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항상 병원에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기억하고 알고 처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메인 포커스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빠르고 조금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조금 스페셜 같지 프로페셔널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가이드인 강의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고 교재 참고하셔갖고 반복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성인 간호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임상 강의를 접했을 때 이거 왜라고 이렇게 파고들면 굉장히 재미도 있으실 거고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동영상 올라오는 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